지금 방금 전에 말씀드린 이 두 가지는 조금만 잘 이용한다면은 좀 고등학교를 많이 지원하는 것도 가능해요. 대표적으로 많이 쓰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일단 영재고등학교를 먼저 지원하니까 과학 수학 좋아하는 친구들이 가장 많이 쓰는 방법인데요. 영재고등학교에 지원하는 거야. 떨어질 수 있잖아요. 떨어지잖아요. 그러면은 안녕하세요, 큐쌤입니다. 오늘도 같이 이야기해 보자고요. 오늘 이야기 주제는 고등학교 입시입니다. 우리 지난 영상을 보셨다면 고등학교가 생각보다 종류가 많다는 걸 알 수 있었을 거예요. 그럼 이제 이 질문이 나올 수 있는데, 그럼 언제 써요? 라는 질문 나올 만하잖아요. 고등학교를 언제 쓰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하려면 일단 고등학교를 지원을 하는 종류에 대해서 조금 알아야 될 것 같아요. 고등학교는 우리가 크게 나누면 전기고등학교랑 후기고등학교로 나뉜답니다. 이 전기고등학교, 후기고등학교 나누는 기준점이 바로 뭐냐면은 일반계 고등학교가 기준인데요. 일반계 고등학교를 지원을 할 때 같이 지원하는 학교는 우리가 후기고등학교라고 부르고요. 이 이전에 지원하는 학교는 모두 다 통틀어서 전기고등학교라고 부른답니다. 일반적으로 일반계 고등학교를 지원을 하는 시기가 12월 10일 정도 보통 돼요. 그러면 12월 10일 이전에 모두 다 입학 전형을 다 해가지고 자기가 원하는 학생들을 뽑은 학교들은 전기고등학교라 부르고요. 이때 같이 지원을 하는 거야. 그래서 후기고등학교랑 같이 지원을 해가지고 후기고등학교 뽑을 때 같이 뽑아서 우리가 학생들을 모집을 하는 학교는 후기고등학교, 후기라고 이야기하면 될 것 같아요. 그렇게 봤을 때 전기고등학교에 해당하는 것들은 뭐 대표적으로 특성화고등학교, 마이스터고등학교, 과학고, 영재고, 예고, 그리고 뭐가 있지? 채고, 이런 것 등이 보통 속하고요. 그 다음에 후기고등학교를 지원을 할 때 같이 지원하는 학교 같은 경우에는 후기고등학교 보통 두 가지로 나누어지거든요. 하나는 랜덤으로 아예 돌아가는,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일반계 고등학교라 부르는, 얘네들 우리가 통틀어서 뭐라 부르냐면은 교육감 선발 고등학교라고 부르거든요. 교육감 선발 고등학교가 있고, 두 번째로는 학교장 선발 고등학교가 있답니다. 교육감 선발 일반 고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일반고, 그 다음에 과학중점학교, 자공고, 이런 것들이 보통 속하고요. 그 다음에 학교장 선발 학교장 선발 후기고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외고, 자사고, 국제고, 이런 것들이 이쪽에 속한답니다. 그럼 일단 여기까지는 구별이 되셨죠. 그러면 전기고등학교랑 후기고등학교가 나눠진다까지는 우리가 알겠는데, 그럼 얘네들이 어떤 차이점이 있느냐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보자고요. 전기고등학교, 후기고등학교 일단 차이점이 몇 가지 있는데요. 가장 첫 번째이자 가장 중요한 거는 전기고등학교에 합격하면 후기고등학교에 지원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쉽게 말하면 내가 예를 들어서 특성화고등학교에 합격을 했어요. 근데 이 특성화고등학교에 대해서 나중에 안 좋은 소문을 들었단 말이야. 여기 가기 싫은데 그냥 내 바로 옆에 있는 일반계 고등학교로 바꾸고 싶어 라고 이야기를 해서 특성화고등학교 합격 취소하고 일반계 고등학교를 갈 수 있느냐? 안 돼요. 만약에 그렇게 하고 싶으시면은 이번 연도 말고 다음 연도에 여러분들이 지원을 해야 돼요. 그래서 일반계 고등학교가 아닌 전기고등학교를 먼저 합격한 상황에서는 후기고등학교는 지원 자체가 불가능하다는 거. 이게 첫 번째 가장 중요한 거고요. 두 번째로는 전기고등학교는 전체를 통틀어서 하나만 지원이 가능합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전기고등학교는 입학 전형 시기가 좀 다양해요. 3, 4월에 있는 것도 있고 8월에 있는 것도 있고 11월에 있는 것도 있고 다양한데요. 이게 어떤 것을 썼든지 다른 거를 쓸 수가 없어요. 쉽게 말하면 과학고에 합격한 학생이 특성화고등학교와 마이스터고에 지원한다. 이것 자체가 불가능하다고 해서 동시에 두 개 학교를 지원도 불가능하고 지원해서 합격은 더더욱 불가능하고, 그걸 좀 기억을 했으면 좋겠고요. 그런데 지금 이 두 번째 말한 거는 예외사항은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외사항이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마이스터 고등학교에 대한 예외사항이 있고 영재고등학교에 대한 예외사항이 있거든요. 이건 좀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먼저 영재고등학교에 대한 예외사항은, 영재고등학교는 지원했다 떨어지잖아요. 그러면은 전기고등학교를 쓸 수 있어요. 아무거나. 이유가 뭐냐면 나머지 고등학교는 초중등교육법이라는 것 내에서 고등학교 입시가 진행이 되는데, 영재고등학교는 영재교육진흥법, 영재진흥법에 대해서 그쪽으로 법을 적용을 받아서 영재가 아니면은 영재가 아니다 판별, 즉 영재고에 떨어졌다면은 전기고등학교에 그대로 지원이 가능해요. 그러니까
보통 영재고등학교가 한 3월에서 4월쯤에 지원을 해가지고 영재고등학교 발표가 7월에 되면 보통 발표가 나오거든요. 그리고 나서 과학고등학교나 아니면 다른 고등학교를 지원하는 것도 오케이 됩니다. 아시겠죠? 두 번째로는 이 특성화고등학교인데요. 이 특성화고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더 정확하게 말하면 마이스터고등학교. 마이스터고등학교를 지원을 했다가 떨어진 경우에는 특성화고등학교에 한해서 재지원이 가능합니다. 즉 우리가 마이스터고등학교와 특성화고등학교가 둘 다 취업 전형이잖아요. 그래서 취업과 관련돼 있어서는 우리가 마이스터고등학교 안 되면은 그와 비슷한 특성화고등학교를 찾아가지고 지원하는 게 가능한데요. 이 지금 방금 전에 말씀드린 이 두 가지는 조금만 잘 이용한다면은 좀 고등학교를 많이 지원하는 것도 가능해요. 대표적으로 많이 쓰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일단 영재고등학교를 먼저 지원하니까 과학 쪽, 과학 수학 좋아하는 친구들이 가장 많이 쓰는 방법인데요. 영재고등학교에 지원하는 거야. 그럼 영재고등학교가 잘 되면 좋겠는데 떨어질 수 있잖아요. 떨어지잖아요. 그러면은 과학고등학교에 지원을 해요. 그 과학고등학교에 지원을 해서 과학고등학교에 떨어지잖아? 그럼 얘네들은 대부분 학력 수준이 되게 높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이제는 자사고를 지원하니까 뭐 대표적으로 뭐 하나고나 이런 고등학교에 지원하는 거야. 그냥 그 후기고등학교가 지원이 가능하거든요. 하나고등학교 또 떨어졌어. 그러면 그 다음으로 일반교 고등학교를 가는 거예요. 그러면은 다른 친구들은 고등학교를 한 번밖에 못 쓰는데 이 친구는 고등학교를 몇 번 썼지? 하나, 둘, 셋, 네 번을 쓰게 되잖아요. 그래서 좀 더 많이 쓴다라면은 우리가 합격 확률이 높을 수가 있겠죠. 해서 우리가 전기고등학교를 쓰는 친구들 중 과학 쪽을 좋아하는 친구들은 이런 방법을 쓸 수가 있고요. 두 번째로 취업 쪽도 이런 방법을 쓸 수가 있어요. 어떻게 쓰면 되냐면 이것도 일단 먼저 특성화고등학교 아니면 마이스터고등학교를 먼저 써요. 마이스터고등학교는 보통 지원이 10월쯤에 면접을 보고 아무리 늦어도 10월 말쯤이 되면은 아예 그냥 결정이 다 나요. 근데 특성화고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11월 말에 지원이 가능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일단은 마이스터고등학교를 준비해서 마이스터고등학교를 봐. 떨어지면은 특성화고등학교를 쓰면 되는데 특성화고등학교 요게 특성화고등학교가 두 개로 나눠져요. 특성화고등학교 지원할 때 전형이 특별전형이라는 게 있고 일반전형이라는 게 있어요. 쉽게 말하면 특별전형은 성적과 무관하게 지원을 해가지고 면접을 보고 면접 봐서 합격한 학생들이 가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일반 전형은 성적을 위주로 봐가지고 학생을 뽑고 안 뽑고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지원이 가능한데 그러면은 이걸 같이 쓰면 어떻게 되냐면 마이스터고등학교를 써. 떨어져? 그러면 특성화고등학교에 특별전형을 써. 떨어지면 특성화고등학교 일반전형을 써. 떨어지면 그 다음으로는 우리가 이제 후기고등학교 나왔잖아. 후기고등학교에서 자사고 외고를 또 써. 떨어지면 일반교 고등학교를 쓸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동일한 고등학교를 쓴다고 할지라도 이렇게 5번을 쓰는 것도 법적으로 문제가 아예 없답니다. 물론 이 모든 것들은 일단 첫 번째 합격하라는 게 편하겠죠. 왜냐면은 이게 나중에 계속 길어지면은 중학교 3학년 내내 이제 입시 준비로 하면은 너무 많이 찌들고 너무 많이 힘들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하는 너도 힘들고 옆에서 바라만 보고 있는 저도 힘들겠죠. 그러니까 기왕이면 한 번에 합격을 하는 게 좋겠지만 안 되면 이런 방법도 있다는 거 기억을 해주면 좋겠고요. 그럼 후기고등학교는 어떻게 나누어지느냐? 후기고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방금 전에 말했던 것처럼 교육감 선발이 있고 학교장 선발이 있다 했잖아요. 학교장 선발이 무조건 먼저예요. 학교장 선발 예를 들면은 과학고 과학고 말 잘못했어요. 외고, 자사고, 국제고를 먼저 뽑는 거야. 그리고 얘네들에서 떨어진 친구들이 이제는 일반계 고등학교, 교육감 선발 일반계 고등학교로 가는데요. 일단은 학교장 선발 일반계 고등학교, 예를 들면 외고나 자사고 같은 경우에는 뽑는 방법이 보통 어떻게 뽑냐면 1.5배수를 뽑고 그 중에 50%를 떨어뜨려서 1배수를 만드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100명을 뽑고 싶으면 150명을 뽑아. 그 다음에 50명을 떨어뜨리는 방법을 많이 쓰는데요. 이거는 고등학교마다 조금씩 달라요. 대부분의 외고 같은 경우에는 제일 처음에 150%를 만들 때는 어떻게 만드냐면은 영어 성적으로 뽑아요. 근데 영어 성적이 만약에 좀 영어 성적이 모두 다 비등하다 그런 경우에는 그 다음에 뭐 영어가 아니라 국어, 뭐 사회, 역사 이렇게 보는 게 있지만 그런 거는 나중에 좀 더 깊게 여러분들 보면 되고요. 그 다음에 외고가 아니라 자사고 같은 경우에는 그냥 랜덤으로 뽑아요. 그냥 있는 친구들 다 해서 걔네들 중에 150% 그냥 뽑는 거예요. 150% 뽑아놓고 걔네들 중에서 면접을 보는 걸로 우리는 진행이 된답니다. 근데 여기에서 한 가지 오해하면 안 되는 게 하나고나 상상고나 민사고 같은 경우 이렇게 뽑지 않아요. 걔네들과 휘문고나 양정고는 뽑는 전형이 좀 달라요. 왜냐면 자사고들 중에서도
전국 단위로 뽑는 자사고가 있고요. 서울에서 뽑는 자사고가 달라요. 서울에서 뽑는 자사고 같은 경우에는 제일 처음에 1차에서는 랜덤으로 하고 2차에서 실제로 면접을 보는 방법을 하는데요. 이게 아니라 전국 단위 모집으로 하는 고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1차에서도 성적으로 뽑습니다. 그래서 성적으로 뽑는 거에 대해서 궁금하시다면은 보통 한 6월에서 7월쯤에 방금 말한 상산고, 하나고 이런 고등학교 같은 경우 그때 다 올려놓거든요. 그때 한번 확인을 해보시면 되고요. 그렇게 뽑고 2차에서도 뽑는 방법이 좀 달라 해서 학교마다 좀 학교의 그 특색에 맞춰서 이제 면접을 보고 자기소개서 보고 체력 검정을 보는 학교들도 있답니다. 그래서 그거는 학교마다 좀 특성이 다르다는 거 기억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 할 거예요. 오늘은 고등학교를 전형 시기별로 좀 나눠봤고요. 그렇게 봤을 때 우리가 조금만 여러분들이 생각을 잘한다면은 여러분들이 원하는 학과에 여러 번 지원하는 것도 가능하고 시기를 놓치지 않는 것도 중요하겠죠. 그래서 고등학교 기왕 지원을 하는 거 웬만하면 시기에 놓쳐가지고 당황하거나 면접이나 여러 가지 준비를 못하는 것보다 미리미리 준비할 수 있도록 전형 시기 기억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할게요. 오늘 영상이 좋았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할게요. 오늘 영상 끝. 안녕.